이런 말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나 내가 받을 줄 알아. 밑에 최우선 우승 장면 보이지도 않았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또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지만 또 사진 찍는 간호사, 간연포청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강령포토 사진 찍는 간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는 어렸을 중학생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요. 집에 아버지가 이제 들고 다니시는 니콘 F4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요. 크고 무거웠어요. 네네. 남자들 좋아하는 게 이제 기계, 또 카메라가 투박하고 시커멓고 무거워요. 그리고 찰카닥거리는 소리에 그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냥 의미 없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 안에 그냥 사진만 그냥 무의미하게 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좀 사진을 진득하게 찍고 이 사진을 모아서 좀 사진전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제 눈에 이제 힘들게 일하는 의료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동료들이 보이고 심지어 내가 일하기 전에는 나도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일반인들이 좀 알아야 돼. 이런 모습을 좀 알면은 의료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질 테고 암만 내 활동이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의미 있는 생산성 있는 활동을 좀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이제 사진 찍는 간호사 이제 의료인들의 모습을 좀 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의료진분들도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될 수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전송해드리고 하면은 이제 내가 만족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당신의 이제 부모님들 이런 모습을 이제 부모님들이 봐.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너 나 왜 찍었어? 이게 아니라 나 좀 와서 찍어줘. 우리 가족 보여주게. 그런 말 들을 때면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죠. 이제 물론 그 사진을 찍는 걸 또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사진을 찍냐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얘가 옆에서 이따만 카메라 들고 왔고 이렇게 찍었으면 저도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네. 카메라를 좀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 동의를 구하죠. 나중에 너 사진을 찍으면은 그거 보내줘도 돼? 하면 네. 교수님 제가 나중에 교수님 사진 찍으면 한번 보내드려도 돼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병원장님께서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임명장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발전후원의 팀, 뭐 조직문화팀, 홍보팀이랑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격리병동이나 네네. ICU 뭐 이런데 병원의 숨은 곳곳에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의료진들 모습 찍어드리고 하니까 되게 반응도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사진을 찍다 보면은 내가 또 기억에 남는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지? 네,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름답고 따뜻한 순간보다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응급실에서 이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은 주로 많이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분들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감전사고였거든요. 전기 사고가 나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발은 고무로 돼 있잖아요. 밑창은 고무로 돼 있는데 그게 작업화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고무는 부도체잖아요. 근데 그 전기 힘이 얼마나 셌으면은 들어가는데 구멍이 나 있고 나오는데도 이제 구멍이 나 있고 신발 밑창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류가 너무 셌던 거예요. 환자는 이제 심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었었는데 응급실에 와서도 걱정을 했던 게 내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라 당장 생계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당장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몸 다 타고 이렇게 탄 머리카락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오징어 냄새 그 나고 입안 다 수검댕이 돼 있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냐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갖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이 다리를 절단을 하면 나는 일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일하면서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사진 찍는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다는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사진을 처음에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이런 말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받을 줄 알았어. 내가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저 내 거다. 대상 한 명 상금 100만 원. 내 건데? 밑에 최우선 우승 장 보이지도 않았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항상 이 사진 찍을 때는 저는 좀 주제를 갖고 사진을 찍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약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소품 하나하나 그 피사체 그리고 그 주변 배경에 대해서 근데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사진이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네. 내 건데? 근데 이제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이게 내 사진 인생에 있어서 내 앞으로의 이제 간호사 이외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네. 이제 가시게 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와이프도 똑같이 7년 차예요. 7년차 GV70이 GBG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와이프는 어학연수를 되게 가고 싶대요. 저는 학생 때부터 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여러 나라 후보가 있었는데 네네. 그나마 최적의 선택지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찾아서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비행에 대한 꿈을 아직 못 버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항공 이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제약 사항들이 좀 많고 이런 항공 이송이나 이제 환자 이송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나라에는 근무 환경은 어떻고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고 내가 그걸 좀 직접 경험해보자 해서 내가 비록 파일럿은 못하지만 내가 더 의미 있게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환자를 보면은 내가 더 이제 같이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호주행 이제 원웨이 티켓 편도로만 끊었고요. 돌아오는 티켓은 끊지 않았습니다. 네, 원웨이. 궁금한 게 사실 아까 호주 이야기를 했었을 때 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또 간호사로 일을 했다 보니까 호주에서도 또 간호사로 잡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이제 호주에서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위 레벨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호주에서 한 2년 정도는 대학을 다녀야 된다라고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 호주에서 간호사로 또 일을 할 생각도 있을... 처음에 이제 호주행을 결정을 했을 때 와, 나 다시는 응급실에서 일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주로 일었었거든요.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경력이 또 응급실밖에 없어서 또 네. 응급실을 또 기웃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쪽을 어플라이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좀 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대학을 다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변했대요.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면허만으로 호주 간호사 면허를 전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엔클렉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림 뭐 A, B, C가 있는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C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A 아닌 B가 나오는데 A, B가 나오는 기준은 내가 간호대학을 다니는 동안 재학 기간 중에 인증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학교의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 A가 있으면은 엔클렉스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스킬 점수는 필요한 거죠. 네. 사실 영어가 안 되면 의사소통 그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영어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PT라는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것도 IELTS랑 똑같이 스피킹, 리딩, 라이팅, 리스닝 이렇게 있는데 만점이 90점이거든요. 65점 이상 해야지 이제 간호사 면허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원 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이제 65점 쉽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안 쉬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험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사실 의사소통 그쵸. 스피킹이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그쵸. 가야 그쵸.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소통이거든요. 그쵸. 또 저 경력이 아예 없는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은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저는 경력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몰라갖고 가서 하면 뭘 알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뉴질랜드에서 어렸을 때 한 3년 정도 네네네. 계셨고 카투사로 또 네, 일을 맞습니다. 영어에 대한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저는 되게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게 네네. 부모님께서 저에게 뭐 장동건 원문 같은 얼굴은 안 주셨어도 왜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되게 좋아해요.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니쉬. Hola, ¿qué tal? ¿Cómo estás? Bien, ¿y tú? 근데 영어처럼 플루언트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의사소통은 아랍어로 뭐 안녕하세요 이강용입니다는 어떻게? 말하반, 아나 따라스트로 같이 아랍클라라 사이트인 피쿠리.
나는 2년 동안 아랍어를 한국에서 배웠어. 이강용 언어 천재로 밝혀줘.